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 늘푸른 벽산 아파트 16평 분석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서울로 빠르게 출퇴근할 수 있는 1호선 역세권 입지, 성대 자과대, 사이언스파크를 품은 풍부한 미래 일자리가 경쟁력이다. 그죠? 1호선 역세권 입지, 그리고 이제 성균관대 바로 옆에 이제 사이언스파크 같이 있거든요. 네, 이런 풍부한 미래 일자리가 경쟁력이다. 네, 그렇습니다. 매물대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2억 1천만 원의 매물 나와 있고요. 16평입니다. 그래서 복도식 16평이라 방 하나, 이제 거실 하나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조금 비좁아요. 네, 비좁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상당히 입지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 가장 큰 장점은 장단점 설명드리면 이제 가장 큰 장점은 이제 학군 그리고 생활환경, 자연환경 이런 식으로 나오네요. 일단 학군 같은 경우는 일단 수원 학군이 상당히 좋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천천동과 정자동의 학원가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학군이고,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 보시면은 네, 여기 율전 초등학교를 바로 옆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입지이고, 네, 인근에 율전 중학교 그리고 이제 영생고, 동원고 같은 경우는 이제 이쪽에서 조금 올라가야 있는데요. 네, 동원여고랑 같이 네, 이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쪽이죠. 동우여고와 함께. 네, 거리는 좀 있습니다만 상당히 학업 성적도가 둘 다 좋은 그런 학교입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 접근성도 상당히 괜찮고, 애초에 수원 지역이 이제 학군이 상당히 괜찮은 지역이기 때문에 학군이 상당히 좋다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생활환경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 성균관대 앞에 이제 대학가 상권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젊은 분, 특히 이제 젊은 직장인이면 상당히 선호할 만한 뭐 스타벅스라든지, 보시면 이쪽 성균관대 이 앞에 서부로를 따라서 상당히 대학생 친화적인 그런 젊은 상권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뭐 맥도날드라든지 맘스터치라든지 상당히 제가 예전에 이쪽에서 한번 거주한 적이 있는데 상당히 막 좋은 그런 실세권이 아주 좋아서 여기를 자주 이용했던 기억이 나네요. 네, 그리고 자연환경도 상당히 괜찮아요. 보시면 바로 뒤쪽으로 이 밤나무 동산이라고, 이게 약간 조그마한 이런 산책로가 더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밤나무 동산이 있고, 그리고 이쪽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이쪽에 1월 저수지가 또 있어서 여기를 이쪽은 지금 또 공원으로 지금 개발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 1월 저수지와 더불어서 지금 공원이 한창 개발 중이라는 거. 네, 그래서 생활환경, 자연환경, 그리고 학군, 그러니까 실거주 여건이죠. 실거주 여건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단점으로는 이제 직주 근접이 이제 단점으로 꼽혔는데, 사실 이건 장점이라고 봐야죠. 다른 2억대 아파트 중에 이 정도의 직주 근접을 가진 아파트가 별로 없어요. 네, 보시면 1호선이 일단 바로 앞에 있죠. 네, 1호선 성균관대역이 바로 앞에 있어서 1호선을 타고 이제 서울까지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그죠? 그래서 강남 4호선, 금정역에서 4호선 환승해서 이제 강남으로 간다든지, 1호선을 타고 도심이라든지 여의도까지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그래서 직주 근접은 단점이 아닌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가격대에서는요. 그리고 이제 주거 환경 같은 경우는 좀 아쉬운 점이 이제 세대수가 183세대, 이게 한 동짜리 나홀 아파트거든요. 그 점은 조금 아쉽지만, 이게 나홀로 아파트인데 보시면 이 뒤쪽에 신일 아파트와 같이 묶여 있어요. 네, 이렇게 같이 묶여 있어서 그런 나홀로 아파트의 단점을 조금 상쇄할 수 있는, 이제 바로 앞에는 이제 거의 준신축의 또 굿모닝 힐 아파트도 있기 때문에, 네, 약간 이런 나홀로 아파트이긴 하지만 아파트 촌에 묶여 있다는 점은 다소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조망이 좀 좋아요. 이쪽 앞에가 다 빌라 다세대 촌이기 때문에 조망은 상대적으로 괜찮은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재건축 사업성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나홀로 아파트고, 그리고 용적률 300%, 3종 일반 주거 지역의 용적률을 꽉 채우기 때문에 재건축은 불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리모델링, 이제 25년 차이기 때문에 슬슬 이제 리모델링 추진을 통해서 이제 그런 개선 여지가 있는 그런 아파트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호재. 네, 호재가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수원시가 전반적으로 지금 공급이 많아요. 네, 소재 공급이 많기 때문에 점수가 많이 깎였는데, 그래도 호재 자체는 괜찮은 지역입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GTX-C와 신분당선이 있죠. 네, GTX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균관대역에 직접 들어오진 않지만 한정거장
위에 이제 의왕역에 이제 GTX가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네 정거장이면 이제 삼성역까지 가기 때문에 네, 그죠? 성균관대에서 한 정거장만 가서 이제 갈아타면 이제 강남까지 빠르게 접근할 수도 있는, 그래서 충분히 호재라고 할 수 있죠. 왜냐면은 이 늘푸른 같은 경우에는 성균관대 역세권 10분이면 가는 그런 가까운 거리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반대쪽으로 이제 한 정거장 가면 화서역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또 신분당선 연장이 계획되어 있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강남까지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그래서 선택지가 두 개나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괜찮다. 물론 이제 성균관대역에 직접 돌리는 건 아니지만 두 역 모두 좋은 역입니다. 상당히 핵심지기도 하죠. 위왕도 마찬가지고 화서역 같은 경우도 이렇게 스타필드, 그죠? 스타필드가 바로 앞에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공원도 상당히 잘 되어 있고요. 대우편 공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접근성이 상당히 좋아진다는 점. 그리고 또 핵심 일자리 호재가 이렇게 두 개가 있죠. 일단 첫 번째로는 성균관대가 인접해 있다는 겁니다. 네, 성균관대가 인접해 있다는 것 자체로 호재가 될 수 있는 게 여기가 이제 자연과학 캠퍼스예요. 그래서 이제 미래 4차 산업 관련한 그런 이제 다양한 일자리가 이미 지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쪽 이 서울식물원, 성균관대 식물원, 죄송합니다. 성균관대 식물원 부지인데 여기가 지금은 이렇게 방치가 되어 있어요. 네. 보시면 이렇게 방치가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황인데 여기에 지금 이제 R&D 수원 R&D 사이언스 파크라고 해서 대규모의 그런 R&D면 이제 연구소잖아요. 그러니까 4차 산업 고급 양질의 그런 일자리, 이름만 들어도 일단 벌써 그 4차 산업 관련한 그런 느낌이 나죠. 그래서 사이언스 파크가 또 들어올 예정입니다. 엄청나게 큰 호재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 사이언스 파크 호재가 그렇게 막 인지도가 높지 않아요. 사람들한테 그렇게 잘 알려지지 않았더라고요. 근데 확인해 보시면 정말 큰 호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늘푸른 벽산 입장에서는 정말 큰 호재라고 할 수 있고, 얼마 전에 이제 이 식물원 같은 경우는 수원시에서 도시관리 계획을 이제 변경을 해서 개발 제한 구역이었는데 이 개발 제한 구역을 해제했어요. 그 해제 사유로 이제 수원 사이언스 파크를 만들기 위해서 녹색 첨단 R&D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이언스 파크를 만들기 위해서 개발 제한 구역을 해제한다, 이런 문서가 또 발표가 되면서 네, 이제 개발이 본격화되는 그런 단계에 들어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이제 호재가 된 거죠. 그래서 사이언스 파크와 이 성균관의 인접 정말 큰 호재라는 점. 네. 그리고 이제 월암 이목지구 위안군포 안산 신도시, 네, 유명하죠. 네, 이 앞쪽에 이쪽 월암지구, 그리고 뭐 이쪽 위왕에 네, 장안지구도 있고요, 초평도 있고, 그리고 이쪽이 지금 다 지금 3기 신도시로 지정되어 있죠. 이쪽 이목지구도 있고요. 그래서 개발 압력도 상당히 높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쪽도 지금 다 지금 허허벌판, 그죠? 허허벌판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개발이 될 수 있는, 그래서 개발 압력 자체가 상당히 높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북수원이기 때문에 네, 북수원이 아무래도 입지가 좋죠. 서울과 가깝기 때문에 네, 그래서 입지적인 그런 장점도 있는 그런 단지입니다. 네, 이렇게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파주시 금천동 파주 금천주공 20평 분석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LG 디스플레이를 품은 탄탄한 수요와 더불어 3호선 연장, 스타필드 빌리지 등 운정신도시 조성에 따른 꾸준한 인프라 호재가 이어질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이 파주 금천주공 같은 경우에는 이 LG 디스플레이, 그죠? LG 디스플레이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죠. 이 배후 지역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운정신도시가 바로 옆에 이게 조성됨에 따라 3호선 연장이라든지 스타필드 빌리지 이런 호재를 간접적으로 그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지역으로서 상당히 주목해야 할 지역인데요. 먼저 매물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1억 9천, 2억 1천만 원 이런 식으로 매물이 나와 있고, 방 2개입니다. 방 2개 20평 복도식 매물입니다. 네. 장단점을 보시면 지금 학군, 자연환경 이런 식으로 장점이 되어 있는데, 일단 초등학교가 상당히 가깝다는 장점이 있어요. 보시면 바로 앞에 이제 금화초등학교가 있고, 그리고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금능중학교 해서 금천고등학교가 멀지 않은 거리에 있고, 학업 성취도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편이에요. 무난하고, 그리고 학원가가 또 잘 돼 있죠. 이 금천동 학원가도 괜찮고, 이쪽 조금만 가시면 이쪽에 그 목동동, 그죠? 목동동 학원가도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정신도시 그런 학원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자연환경도 나쁘지 않은데, 보시면은 이쪽 바로 앞에 이렇게 또 공릉천이 흘러요. 네, 공릉천이 상당히 큰 그런 하천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운동하기 괜찮겠더라고요. 네, 그거 말고도 이제 바로 앞에 뭐 어린이 공원이라든지 후곡 공원 이런 것도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자연환경도 나쁘지 않은 편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아울러서 이제 단점으로는 이제 주거환경 뭐 이런 측면을 들 수 있는데, 일단 구축이고, 그죠? 복도식이고 지하주차장도 없습니다. 그리고 재건축 사업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26년 차긴 한데 용적률이랑 지분이 조금 애매해요. 나쁜 용적률과 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애매해서 재건축 진행 시 분담금이 조금 예상이 되는 그런 재건축 사업성에, 직지 근접은 아무래도 이쪽 금촌이 조금 위쪽이에요. 네, 운정신도시보다도 위쪽에 있기 때문에 다소 조금 직지 근접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만 앞으로 이제 3호선 연장 그리고 GTX 이런 다양한 교통 호재를 통해서 좀 개선이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생활환경은 이제 금촌 지역 자체가 막 엄청나게 큰 지역이 아니에요. 그죠? 금촌 지역 자체가 막 엄청나게 막 그 발전된 그런 지역은 아니기 때문에 약간 소박한 그런 규모의 작은 도시이기 때문에 생활환경이 엄청나게 뛰어나진 않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쪽에 율목지구, 뭐 금천동 제2지구, 금천역 넘어서 이제 새마을지구 이렇게 대규모 재개발 계획이 지금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좀 앞으로의 개선 여진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쪽이 지금 다 상업지구인데 이쪽도 지금 이제 재개발이 좀 시급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호재, 가장 중요한 호재인데, 파주시는 일단 기본적으로 공급이 좀 있는 지역이고요. 운정신도시 때문에. 그래서 점수가 좀 깎였습니다. 네, 근데 이제 호재는 상당히 많은 지역이에요. 우선 일단 3호선, 조리금천선 이렇게 호재가 있는데, 교통 호재는 일단 3호선. 이번에 4차 국가철도망이 발표가 됐죠. 대화역부터 해서 금능역까지 있는. 그래서 가장 핵심 호재를 받는 가장 핵심층은 이제 운정신도시 거주하는 분들이 이제 가장 핵심 그런 호재층, 수혜층이겠죠. 그 다음은 이제 이쪽 금천동의 금능역 인근에 거주하시는 이 파주 금천 주공 1단지 같은 이런 아파트가 호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3호선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노선이죠. 그리고 이제 조리금천선은 이제 금촌역이 여기 있죠. 네, 금촌역이 여기 있고 이쪽, 그죠? 이쪽 봉일천, 그래서 뭐 관산동을 뚫어서 이제 여기 삼송역을 잇는, 그죠? 이게 또 희망회로를 열심히 돌려보면 한 10년 뒤가 됐다고 가정해 볼게요. 조리금전선이 뚫렸어요. 그래서 금촌역에서 이렇게 삼송역까지 바로 오게 됩니다. 지금은 엄청나게 돌아가거든요. 3호선만 해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조리금천선을 이렇게 일자로 뚫리게 되면 삼송역에서 신분당선을 환승해서 또 강남까지 바로 가는 그런 희망회로도 돌려볼 수 있는 상상력을 한번 뽐내볼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네, 그래서 교통 호재가 이렇게 있다. 그리고 가장 핵심 수요는 이제 가장 핵심 호재는 이제 LG 디스플레이죠. LG 디스플레이가 존재하는 것 자체로 엄청나게 큰 호재인데, 여기 지금 파주 LCD 일반 산업단지가 있죠. 네, 여기가 전체 지금 LG 디스플레이인데, 사실 이 금촌지구가 이 파주 LCD의 일반 산업단지의 그 넘쳐나는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여기 금촌지구가 만들어진 거죠. 비록 이제 얼마 전에 조금 이제 감축 이슈가 있어서 근로자들이 좀 많이 빠져나가긴 했는데, 그래도 아직 근무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쪽은 앞으로도 꾸준할 수요가 그런 있을 지역이에요. 이 이외에 다른 뭐 개발 지역이 없기 때문에 네, 이쪽에는 공급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LG 디스플레이 인근에는요. 그래서 네, 상당히 꾸준한 수요가 있을 지역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스타필드 빌리지 같은 경우에는 이쪽 바로 이제 운정역 그리고 야당역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이제 운정역에 이렇게 힐스테이트 운정이 들어와요. 힐스테이트 운정이 이제 주상복합 오피스텔입니다. 그래서 이 아래쪽 저층부에 스타필드 빌리지 신세계의 또 그런 대형 복합 쇼핑몰이 들어온다. 그러면 이제 이 운정역 인근 그리고 이제 야당역 인근 뭐 한빛마을이라든지 뭐 이런 아파트들의 최수혜를 입겠죠. 그리고 더불어서 이 금능역 인근에 있는 아파트들도 지하철 한정거장만 오면 또 스타필드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호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운정신도시가 이렇게 확장이 되고 있어요. 지금 이쪽도 지금 짓고 있고, 네, 이쪽 그 GTX 인근도 아직 그 개발이 덜 되었어요. 그죠? 파주 운정 3 택지 개발 계획이 한창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인구가 앞으로 계속 늘어나고 인프라 그리고 교통 또 계속 발전될 그런 지역입니다. GTX를 포함해서요. 그래서 운정은 지금도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오르고 있고 앞으로도 오를 지역, 발전할 지역이기 때문에 이 운정 바로 옆에 있는 이 금촌 인근도 상당히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교통이라든지 인프라 호재를요. 일단 파주시청도
위치하고 있고, 금천도 상당히 이 LG 디스플레이를 품은 상당히 호재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운정신도 지역 같이 추천드릴 수 있겠습니다. 경기도 오산시 원동, 오산 원동주공 13평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LG를 품은 진이 산업단지 접근성, 그리고 준주거 지역의 우수한 재건축 사업성, 그리고 오산역 GTX 정차 가능성 등 대형 호재를 두루 갖췄다. 네, 매물대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1억 8,500, 2억 1천만 원에 지금 매물이 나와 있고 13평입니다. 13평 상당히 좁은 그런 좁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계단식이에요. 그래서 생각보다 그렇게 좁진 않습니다. 전용 면적이 40제곱이기 때문에 일반 아파트의 약 16평에서 17평 정도 되는 그런 넓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왜 이렇게 전용률이 좋냐? 여기가 이제 저층 아파트이기 때문이죠. 네, 보시다시피 이렇게 저층 아파트고, 그래서 계단식이기 때문에 상당히 생각보다 이제 구조는 쾌적하다. 하지만 이제 엘리베이터가 없다라든지, 네, 엘리베이터가 없죠. 네, 그리고 이제 주차장 문제, 구축의 이런 낡은 주거 환경의 문제는 조금 있는 그런 단지입니다. 장단점 한번 살펴보면 일단 재건축 사업성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보시면 일단 연차가 35년, 아까 보셨다시피 상당히 낡은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용적률이 100%입니다. 상당히 낮죠. 아무래도 저층 아파트이기 때문에 지분도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지금 준주거 지역에 위치하여 있습니다. 보시면은 여기가 지금 여기 원리주공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준주거 지역은 아니에요. 이쪽 이렇게 이 길을 따라서 이렇게 반으로 나눠서 이쪽은 준주거, 그리고 이쪽은 이종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재건축이 진행이 될 텐데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될지, 이게 순조롭게 시나리오가 이제 2개 정도 있는데 순조롭게 이제 종상향이 돼서 이쪽까지 종상향을 시켜서 전체를 준주거 지역으로 개발하면 그럼 상당히 좋죠. 일반 주거 지역보다도 더 높은 용적률을 이제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재건축 사업성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분담금이 거의 들지 않는 선에서, 네, 만약에 종상향이 확정이 된다면 엄청나게 시세가 더 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이제 두 번째 시나리오는 이제 종상향이 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는 건데, 그렇더라도 상당히 괜찮게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절반 이렇게 딱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뒤섞인 게 아니기 때문에 이쪽은 고층으로 짓고 이쪽은 약간 저층으로 지으면 네,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용적률만 다 맞추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재건축이 이루어질 것 같고,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이제 조금 더 지켜봐야죠. 이제 막 추진위가 설립됐고 이제 예비안전진단 이제 신청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한번 좀 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준주거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호재라고 할 수 있어요. 보통 저층 아파트는 무조건 제2종이거든요. 네, 근데 준주거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 상당히 그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호재 측면에서도 장점이 있는데, 보시면 일단 트램, 그죠? 트램은 이 동탄 트램이에요. 이 오산역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동탄역까지 있는 그런 트램인데, 뭐 쏠쏠할 것 같습니다. 2027년쯤에 개통 예정인데 이쪽에 여기 하나 또 뚫리거든요. 상당히 쏠쏠할 것 같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분당선과 GTX죠. 네, 분당선이 지금 또 발표가 됐잖아요. 오산대역에 이제 기흥역을 잇는, 그죠? 그럼 이제 기흥역에서 이제 선릉역까지, 강남까지 또 바로 갈 수 있는 노선이기 때문에 비록 바로 앞은 아닙니다만 한 정거장 가야 합니다만 이 원리주공 입장에서는 호재라고 할 수 있죠. 동탄도 중간에 거치고요. 그리고 이제 GTX-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접 오산에 들어오죠.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아직 대선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만 누가 되든지 일단 두 대통령 후보 모두 공약이 이제 GTX-C 연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연장 안에 오산역은 무조건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호재라고 할 수 있어요. 누가 되든 간에 여기에는 GTX-C가 들어오는 공약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재건축 사업성도 좋고 GTX 호재도 있고, 그리고 이제 LG전자, 이 진이산단 안에 이제 LG전자가 있죠. LG 디지털 파크. 그래서 LG전자, 뭐 LG 일렉트로닉 해서 상당히 큰 그런 일자리 호재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동탄산단, 바로 이쪽에 동탄산단도 바로 이쪽이죠. 네, 이쪽에 위치해 있고요. 그래서 LG 디지털 파크, 네, LG 디지털 파크, 평택 진이 산업단지, 그리고 이제 동탄 일반 산업단지까지 위치해서 일자리도 상당히 많은, 이 자체가 호재죠. 그죠? 그리고 이제 지니테크노밸리라고 해서 이쪽 아래쪽에 또 이쪽 아래쪽이죠. 네, 이쪽에도 지금 지니테크노밸리가 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 산업단지예요. 그리고 위쪽에는 이제
그 오산 우남뜰 AICT라고 해서 이렇게 설명드리니까 잘 안 보이는데 이 테크노밸리 진이역 바로 옆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남뜰 개발 사업이 이렇게 또 진행 예정입니다. 원리지구는 바로 옆이죠. 네, 그래서 이쪽 이렇게 도시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쪽 세교 이지구 그죠? 세교 이지구까지 개발이 되면 인프라 면에서 상당히 개선이 있겠죠. 그래서 재건축 사업성 좋고 이제 교통 호재 빵빵하고 그리고 일자리도 정말 빵빵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가 좀 묻힌 감이 있어요. 근데 상당히 큽니다. 그죠? LG 디스플레이가 상당히 크게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뿐만 LG전자 그죠? LG전자뿐만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LG 기업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일자리가 많은 풍부한 지역인데 그에 비해서 가격이 좀 저렴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평가되어 있다. 뭐 단점으로 지적되는 뭐 주거 환경 이거는 이제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저층 아파트, 노후가 된 저층 아파트다 보니까 그리고 생활환경, 자연환경 이쪽에 이제 또 중공업 지역이 많다 보니까 이런 측면은 조금 부족한데 앞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우남뜰이라든지 세교 이지구 개발이 됨에 따라서 그리고 이쪽에 또 지금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도 상당히 활성화된 그런 지역이거든요. 네, 이쪽 LG 아파트라든지 그래서 이런 추가적인 환경 개선의 여지가 있는 그런 지역으로서 이런 단점들이 점점 더 보완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뭐 주거 환경은 이제 재건축을 통해서 보완하면 되니까 그래서 앞으로 미래 가치가 상당히 높은 지역으로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만수주공 8단지 15평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인천 2호선 연장을 통해 막혀있던 혈이 뚫리게 될 만수주공 8단지다. 단독 재건축 불가 시 공공 재건축 인센티브도 현명하게 활용해야. 네, 그렇습니다. 이 인천 2호선 연장, 이 수건 사업이죠. 사실 만수동 일대에 그래서 막혀있던 혈액이 뚫리게 되는 그런 단지입니다. 그래서 이 인천 2호선 연장이 되면서 한 단계, 한 차원 높은 입지로 거듭날 그럴 지역이고요. 네, 매물대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2억 1천만 원, 2억 5백만 원, 2억 2천만 원 이렇게 매물이 나와 있고, 네, 15평입니다. 그래서 거실, 방 하나 해서 복도식에 다소 비좁은 그런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단지 같은 경우는 이제 임대 단지이기 때문에 이 소셜 믹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필지도 묶여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그 점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 장단점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재건축 사업성, 학군, 자연환경 이 장점으로 꼽혔는데 일단 재건축 사업성부터 보시면 일단 연차가 33년이에요. 상당히 오래된 그런 단지이고 주공 아파트이기 때문에 이제 안전진단에 있어서 조금 유리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167%의 용적률과 8평의 대지 지분 상당히 극과 극이죠. 네, 용적률은 좋은데 지분은 안 좋은.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7단지와 필지가 묶여있기 때문에 용적률과 지분 계산이 동시에 이루어져요. 이 7단지 같은 경우는 이제 영구 임대이기 때문에 평수가 상당히 작습니다. 그래서 용적률은 낮지만 지분도 같이 낮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단독 재건축, 그러니까 민간 재건축이죠. 네, 민간 재건축으로 이제 진행을 하려면 필지를 분리를 해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 필지를 분리하는 문제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웬만하면 이제 같이 묶어서 재건축을 해야 하는 것을 이제 정부에서도 원하기 때문에 공공 재건축이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만수주공 8단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분리해서 재건축을 하게 되더라도 평수가 그렇게 막 넓은 편이 아니에요. 보시면은 뭐 58제곱, 50제곱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여기만 해도 지금 1400세대이기 때문에 사업성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네, 사업성이 좋지 않기 때문에 재건축 그 사업 분담금이 어느 정도 나올 수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 한 2억에서 2억 5천, 뭐 3억까지 나올 수 있는 그런 사업성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이게 7단지와 묶여있는 것을 이용해서 이제 공공재건축 그런 인센티브를 좀 활용하는 것이 어떤가 현명하게 라고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건 뭐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공공재건축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 좋은 건 아니거든요. 어차피 여기 옆에 임대는 같이 안고 가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이제 통합 재건축, 공공 재건축을 진행하면 서울시에서 상당히 많은 인센티브를 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재건축 분담금이 조금 줄어드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사업성이 좀 올라가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부지가 보시면 상당히 같이 재건축을 하면 상당히 이쁘게 나오죠. 네, 이렇게 초중품하기 때문에 같이 소셜 믹스로 재건축해서 이제 공공으로 가면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학군 같은 경우는 만수동 학군이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네, 일단 초품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초중품화고
물론 만성중학교의 그 성취도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만 또 특목고 진학률은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만수고라든지 문일여고 모두 학업 성취도가 무난하고요. 그리고 이제 구월동 쪽에 또 학원가가 또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네, 이쪽 9월 힐스테이트 앞에 학원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입니다. 버스를 타면 금방 도달할 수 있는. 그래서 학군도 그렇게 나쁘지 않고 자연환경이 상당히 좋은데, 자연환경이 상당히 좋은 이유는 이렇게 인천대공원을 품고 있죠. 인천 이 앞에 있는 이 장수천을 따라서 인천대공원까지 산책로가 상당히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쾌적한 그런 자연환경이더라고요. 이쪽 거머리산도 그렇고요. 이쪽에 물론 이 수자원 관련한 그런 시설이 있는데, 어쨌든 이 산과 그리고 인천 대공원 이렇게 위치해 있는 상당히 괜찮은 자연환경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단점으로는 이제 주거 환경, 아무래도 이제 구축 복도식 15평 아파트다 보니까 지하 주차장도 없고요. 그래서 시급해요. 사실 재건축이 시급한 그런 단지다. 이미 33년 차기 때문에라고 할 수 있겠고, 비록 얼마 전에 만수주공 1단지부터 6단지 통합 재건축에 있어서 이 안전진단이 떨어졌죠. 네, 도색 한번 잘못했다가 안전진단이 떨어졌는데, 네, 8단지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더 사정이 낮다고 봅니다. 이쪽이 조금 더 재건축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그리고 직주근접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단점이라고 지적은 해놨는데, 일단 인천 2호선 연장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네, 앞으로의 그런 직주근접은 크게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생활환경은 조금 좋지 않아요. 이쪽이 지금 1단지부터 6단지는 이쪽은 생활환경이 괜찮은데, 여기는 지금 홀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막 뭐가 없어요. 상권이 그렇게 막 형성이 되어 있는 지역은 아닙니다. 네, 그리고 호재 측면에서 이 GTX-B와 더불어서 인천 2호선 연장이 가장 핵심 호재예요. 네, GTX-B는 이제 인천시청역에 이제 들어오는 거고, 이거는 뭐 그렇게 큰 호재라고 할 수는 없고, 인천 2호선이 이제 연장되는 게 중요한데, 인천 2호선이 이제 두 군데로 이제 연장이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노년 쪽으로 이제 연장이 되는 노선이 있고, 이 중간에 서창지구 그리고 이렇게 노년지구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게 있고, 이제 인천 대공원역에서 이렇게 쭉 받아서 신천역을 거쳐서 이쪽 광명역 그리고 안양역 이렇게 가는 노선이 또 지금 추가 검토 사업, 4차 국가철도망의 추가 검토 사업으로 선정이 됐어요. 좀 아쉽죠. 이게 본 사업으로 선정이 될 것을 좀 기대를 했는데, 추가 검토 사업이 되면서 약간 애매해졌는데요. 어쨌든 무조건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너무 아쉽잖아요. 여기 서해선이 바로 앞에 떡하니 있는데, 여기서 한정거장만 가면 연계를 시키면 서울 접근성이 훨씬 좋아질 게 누가 봐도 이제 뻔히 보이는데, 그죠? 그리고 신천역 같은 경우에는 뭐 제2경인선이라든지 시흥대역에는 신구로선, 상당히 많은 교통 호재가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인천 2호선이 신천역까지만 연장돼도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제2경인선이랑 연계가 되면요. 그래서 일단 2호선이 연장만 된다, 확정만 된다 하더라도 이 8단지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큰 호재라고 할 수 있고, 이 만수동 전체가 인천 2호선이 연장되면 그 입지 자체가 달라질 거예요. 지금은 이제 송내역이나 이쪽으로 버스를 타고 가서 네, 이제 1호선을 타고 이제 서울로 접근하는데, 이제 바로 뚫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죠? 광명까지 뚫기만 해도 상당히 접근성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호재가 있다는 점. 그리고 뭐 남동 인더스파크라든지 뭐 남동 도시 첨단 산업단지, 뭐 롯데타운, 신세계 이런 호재가 있습니다. 뭐 그렇게 큰 호재는 아닙니다. 네, 왜냐면 거리가 좀 떨어져 있어요. 아무래도 이쪽 남동 인더스파크 여기 있고, 여기 있죠. 남동 인더스파크 여기 있고, 이제 첨단 산업단지 이쪽에 위치하고, 그리고 뭐 9월 이지구, 뭐 신도시, 3기 신도시, 뭐 이런 호재, 자잘한 호재들이 있는데, 일단 가장 핵심적인 그런 호재는 인천 2호선 연장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얼러서 이쪽에 롯데타운, 그리고 이쪽 뭐 신세계 이런 호재도 있습니다. 네, 이 정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천광역시 계양구 병방동 항마을한진 16평 분석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계양 IC와 인접해서 자차 출퇴근이 용이하다. 그리고 마곡 김포공항 직주 근접, 높은 자정률의 계양 테크노밸리를 품고 있어서 비례 가치가 높다. 네, 그렇습니다. 매물대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1억 8,500, 1억 9천 이렇게 1억대 후반에 매물이 나와 있는 모습이고, 방 하나, 거실 하나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복도식 16평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구조가 막 이렇게 쾌적하진 않습니다. 근데 입지가 정말 좋아요. 네, 일단 장단점부터 한번 살펴보시면, 일단 주거환경, 학군, 자연환경 이렇게 장점이 있는데, 우선 주거환경이 괜찮은 점수를 받은 이유는 대단지죠. 네, 보시면 대단지, 이 계양 IC와 바로 인접한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죠. 그래서
그 계양 IC와 인접한 대단지라는 점에서 주거 환경이 상당히 괜찮다. 그리고 평지에 위치해 있다. 이 점에서 좀 높은 점수를 받았고, 학군이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이쪽 병방동 쪽이 학원가도 잘 되어 있어요. 이쪽 아래쪽에 병방동 쪽에 학원가도 잘 되어 있고, 그리고 임학중학교, 계양고등학교, 계산여고 모두 학업 성취도나 상당히 괜찮은 그런 학교들이거든요. 그리고 바로 옆에 또 병방초등학교도 있고요. 그래서 계양구가 상당히 공부를 괜찮게 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네. 그리고 자연환경 측면에 있어서는 이제 계양산, 서부간선수로 바로 옆에 또 서부간선수로가 있어서 뭐 산책하기 상당히 좋은, 계양산도 이렇게 가깝고요. 네, 그래서 자연환경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비록 이제 경명대로, 그죠? 경명대로가 앞에 지나서 여기가 항상 차가 막히는 구역입니다. 네. 여기 아무래도 IC 앞이다 보니까 인천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이쪽으로 다 들어오기 때문에 이쪽 그 도로가에 위치한 동은 약간 소음이 있을 수 있다는 점 한번 뭐 임장 가셔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처음에 입지가 좋다고 말씀드렸죠. 일단 입지가 진짜 너무 좋은 데에 비해서 저렴한 지역이에요. 보시면은 일단 마곡, 김포공항 지금 직주 근접이라고 했는데 바로 옆이 지금 마곡, 김포공항이에요. 여기 항마을 한진이고 계양 IC에서 이렇게 와서 여기서 이제 이 김포공항 IC를 통해서 이제 마곡 그리고 김포항으로 빠르게 자차 출퇴근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대중교통으로는 조금 불편하지만요. 예.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마곡, 김포공항 직주 근접을 갖췄고 그리고 또 계양 테크노밸리, 그죠? 계양 테크노밸리, 부천, 대장 신도시. 이 계양 테크노밸리 같은 경우는 지금 이 3기 신도시인데 이름이 테크노밸리예요. 그만큼 자정률이 높습니다. 이 3기 신도시 중에서 이제 계양 테크노밸리, 대장 신도시가 자정률이 가장 높은, 자족이라 하면 이제 업무지구죠. 네, 이런 마곡, 김포공항 같은 업무지구 비율이 가장 높은. 그래서 이 3기 신도시 중에서도 가장 그 호재가 될 수 있는 그런 단지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 대장 그 공공주택 지구 같은 경우에는 바로 얼마 전에 그 SK 그린 캠퍼스, 그린 테크노 캠퍼스라고 해서 엄청나게 큰 그런 SK의 그런 업무 단지가 들어오는 또 그런 호재가 또 발표가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항마을 한진 입장에서는 상당히 호재라고 할 수 있죠. 바로 경명대로를 통해서 이어지기 때문에 대장 신도시와. 그래서 일자리가 정말 무궁무진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마곡 있죠, 김포공항 있죠, 계양 있죠, 부천 있죠. 모두 일자리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일자리가 요즘 집값 상승의 트렌드인 상황에서 항마을 한진이면 정말 직주 근접이 상당히 좋은 그런 단지예요. 그리고 다른 2억대 단지들보다 이 서울이랑 상당히 가깝습니다. 계양구 자체가 서울과 접근성이 좋은 그런 단지이기 때문에 상당히 서울 접근성이 좋은 상당히 좋은 입지인데 반해서 좀 가격이 저평가되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 저평가된 원인을 한번 살펴보면 일단 재건축 사업성이 조금 떨어져요. 지분이 이제 8평 그리고 용적률이 250%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제 리모델링을 진행해야 되는 그런 단지입니다. 근데 리모델링을 진행하려고 보니까 뭐 이런 식으로 디귿자 이런 아파트도 있고 약간 동양, 그죠? 동양, 서양 이런 식으로 아파트가 돼 있어서 리모델링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을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인천 1호선 기본적으로 인천 1호선이기 때문에 조금 불편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강남뿐만 아니고 뭐 마곡이나 김포공항을 접근하는 데 있어서도 이 계양역까지 가서 이 공항철도로 환승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그 점이 살짝 불편하고 그리고 이제 생활환경 측면에서는 이제 점수는 좀 낮습니다만 생활환경은 상당히 또 좋아요. 여기가 이제 항마을 한진 바로 앞에가 또 이제 이 용종동 이 중심 상권이기 때문에 롯데마트, 홈플러스 뭐 다 있어요. 상당히 인프라가 좋은 지역이로 그 생활환경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상당히 좋은 입지에 직주 근접을 갖춘 단점이라고 할 만한 건 이제 16평 복도식 매물이다. 그리고 재건축 사업성이 좀 안 좋다. 이 정도인데 가격이 너무 저렴한 것 같아요. 지금 1억대 후반. 이 입지가 1억대 후반이라는 거는 이제 조금 저평가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이제 계양 테크노밸리, 대장 신도시가 뭐 2020년대 후반까지 조성이 된다고 봤을 때 분명히 호재를 입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위치한 항마을 한진 입장에서는 이쪽도 다 업무지구더라고요. 보시면은 이쪽이 지금 다 공공주택 지구고 그래서 상당히 앞으로 그 시세 상승이 좀 예측되는 지역으로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